예상하셨습니까? 우리 양 의원님.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. 저도 예상 못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장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장우 의원이 분명히 그랬거든요. 아 이건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가 해야 될 것이다. 근데 갑자기 오늘 됐어요. 어떻게 된 일이라고 보십니까? 청와대가 어떻게 교감을 했을까요? 아니면 여당 지도부가 교감을 했을까요? 아니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저는 교감한 그 교감설이 있고 그다음에 비교감설 단독 플레이 이 두 설이 있는데요. 교감하지 않았다라는데 저는 베팅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오늘 결정하는 과정들이 재밌었잖아요. 비밀 투표와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와 그다음에 개표 과정에서 드러났던 모습들은 우발적 사건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개표가 그러니까 6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서 뭐 잘했다 이런 말씀이시죠? 그걸 갖다 이제 덮어버린 부분들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친박의 문제를 떠나서 혁신 비대위가 계속해서 평가를 그렇게 했잖아요. 혁신은 없고 비대위만 있을 것이고 전당대회 관리위원회로 갈 거다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? 혁신 비대위의 혁신의 제1차 과제가 개파 청산이었는데 이 혁신 비대위를 만들면서 개파 안배를 해서 혁신 비대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. 이미 혁신은 물 건너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혁신 비대위는 엄청나게 부담을 가졌을 거다. 세 번째, 어제 당대표 선출과 최고위 선출을 분리했습니다. 사실상 친박에게 당대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박계의 반발이 집중적으로 쇄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. 혁신비대위가 혁신비대위로서 전당대회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고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탈출구를 가장 핵심적인 복당으로 선을 치고 나가버린 거죠. 그러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말이 되냐 이게.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은 한 번 찍으면 영원히 안 본다는데 그러한 스타일을 안 읽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? 그렇기 때문에 방금 떠오르는 이 보도들을 보면 김의옥 위원장이 거치까지 고민하면서 오늘 무겁게 퇴청을 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오는 것은 청와대 교감설 없었다. 그리고 청와대는 말 그대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고 친박 중진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17일 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신공항 문제거든요. 신공항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더 큰 사건인데 이걸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의를 정적으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. 청와대가 몰랐다고 보는 거죠. 아하, 우발적일 수 있다. 자, 강 교수님. 우발성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총선 끝나고 나서 누가 그 말씀하셨죠? 복당은 없다 이 얘기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복당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 바늘 구멍이 커진 오늘 거죠. 굉장히 쉽게 그 바늘 구멍을 통과를 다리 커진 했죠. 통과를 했습니다. 아이브만을. 그래서 총선을 보면 총선이 그렇게 새누리당 입장에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게 총선 이슈 중에 정말 큰 것이 유승민으로 시작해서 유승민으로 끝난 총선이었거든요. 새누리당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싸움을 하는 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? 그런 와중에 이렇게 쉽게 복당을 시킨다?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복당을 이미 하게 됐으니까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앞으로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인 것 같아요.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.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.